한 물건에 10,000달러까지 재봤어요. 오로지 한 가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북한 돈도 아니고 인민 피해도 아니고 오직 달러만 받았어요. 도자기를 기관사 우산 밑에다가 숨기고 이 튜브에 무엇인가 담아가지고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집에 가는데 이제 그 초서 옆에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넌 내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라 만들 거야. 아니 내 여자라 만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도 어린이날 대신에 6월 1일 날에 국제 아동절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절. 오보이날 대신에 38절 국제 부녀절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평양에는 이 한국에서만 기념하는 그런 날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그 크리스마스나 만우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데이, 뭐 발렌타인 데이, 뭐 화이트 발렌타인 데이, 데이까지. 뭐 블랙 데이 해가지고 우와, 다 블랙데이도? 젊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게 어디 뭐 대학 갑니까? 그런 거 유행하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외국 평양 외국어대학이나 뭐 줄여서 김대나 외대라고 하는데 이런 대학생들 속에서 엄청난 인기를 전 지금 깜짝 놀란 게 원래 북한에서는 그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네. 크리스마스는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의 생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이죠. 블랙데이 뭐 이런 것도 사실 안 챙기는데 평양 학생들이 이런 걸 챙긴다니까 의외네요. 네, 크리스마스는 저는 그냥 그 예수의 탄생일로 알고 있었고요. 그냥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정교를 믿던 안 믿던 그냥 뭐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명절이다. 우리도 세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친구가 전화가 그 문자로 막 이제 화폐 교환 내일 당장 한다고 북한에서 막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번에 그 화폐 교환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망했거든요. 그 돈을 막 북한 돈만 다 쥐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까 너한테만 말한 특급 비밀이다.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아는 사람한테 빨리 뭐 얘기를 해야겠다. 북한 돈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 오더니 오늘 만우절이라고 만우절을 이런 거짓말을 친다고. 원래는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연인들끼리 선물을 나눴다거나 친구들끼리 뭐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다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화가 또 공존하고 있어요. 뭐 다이어리 데이 때는 그냥 연인들끼리 뭐 이렇게 일기장 다이어리를 이렇게 교환하고 뭐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 주고 뭐 그다음에 그 화이트 데이 때 사탕 받고 뭐 블랙 데이 때는 뭐 블랙 커피 마시고 짜장면 블랙 먹고 때는 뭐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네. 5월 14일 날에는 무슨 카레 먹고 뭐 6월 14일 날은 키스하는 날이고 대박이네. 다 뭐 하시네. 6월 14일 키스하는 날이에요? 네, 8, 9월 있다가 뭐 10월 14일은 뭐 무슨 온제품, 뭐 옷목걸이나 뭐 그런 걸 선물하는 날이고 혹시 다이어리 데이는 언제예요? 1월 14일로 돼. 왜? 1월 14일이 왜 다이어리를? 그러니까 새해를 기념하는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리를 그냥 다 14일로 하면서 매달 14일마다 한 달에 한 번 선물 받고 좋네요. 제 친구 커플은 그렇게 막 기념일만 챙기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나갔더라 막 그러더라고. 기념일 챙기다 보니 1년이다. 아, 신기하다. 대단하네. 우리보다 더 챙기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절이 생겼어요. 무슨 진짜. 놀랬어요, 진짜. 와. 북한에서 살던 저희도 놀랐어요. 남인희 씨 얘기가 정말 거의 우리 남한이랑 다를 거 없잖아요. 최근 근데 소식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이 어쩌다 평양에 갔다 오게 되면 나름 또 평양물을 먹고 왔다고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야 평양은 있잖아 외국이야. 조선이 아니야 외국이야. 이런 얘기 자기 외국물을 좀 이렇게 부르지아물 먹고 왔다고 엄청 우시대는데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정말 미니 씨는 평양이고 옥별양은 또 최근에 온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발렌타인데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크리스마스는 한국 드라마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렇게 평양에서처럼 대놓고 뭐 크리스마스를 뭐 셀레브레이트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북한의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 기념일을 안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어떻게 보면 평양만 그럼 이런 기념일들을 다 알게 됐을까요? 사실 기념일을 챙긴다는 건 그만큼 생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양은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있다. 평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연인들 간에 기념일을 챙기는데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념일을 챙기다 보면은 내일 아침 뭘 먹을지 내일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기념일은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예. 이게 평양 사람들 다 되는 건 아니고 외대 김대잖아요. 최고로 주식 성분 좋은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외대 김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놀 수밖에 없어요. 외대에 가면은 거의 한 70~80%가 다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들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치면 외대, 뭐 김대, 그다음에 김책공대,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렇게 있는데 막 그런 말이 있어요.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외대가 유행아 날 따르라 막 그러면 김대는 유행아 같이 가자 그러고 그다음에 김책공대는 유행아 물러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김책공대는 그만큼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재가 많은 대학들이고. 중국 방문한 다음에 뭐 그 접경 지역은 뭐 감시가 심해졌어요? 아니면 좀 덜 해졌어요? 뉴스나 하집이 이전에는 못하게 하던 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 그거 우리 쪽에서 자꾸 넘어가니까 중국 개방들을 써야 됐단 말이에요. 아이 이랬던 대로 그럼 자기가 정때도 막지 못한 뉴스 어떻게 막 쏘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결심한 놈하고 이겼다고 결심한 놈한테는 못 견딘다고 사겠다고 결심한 놈하고 이겼다고 결심한 놈한테는 못 견딘다고. 이만갑 신밀수꾼들의 은밀한 밀수 영업 비밀. 하룻밤에 1만 달러. 우와. 1만? 하룻밤에 1만 달러면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현숙 씨, 이 정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 딱 가능하다면은 희금속 아니면은 내 백금이라든가 골동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미사일 쌓아 올리는데 그걸 요구하는 거 그걸 가져다 주면 1만 달러 벌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건 송인숙 씨 이야기죠. 사이즈가 크죠? 한 가지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오로지 한 가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북한 돈도 아니고 인민 피해도 아니고 오직 달러만 받았어요. 알짜배기구나. 진짜네. 아니 근데 어떻게 돈방석에 오르게 한 그 밀수품이 뭡니까 도대체? 아,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건 오직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가 80%는 가짜고 20%는 진짜입니다. 네. 뒤에 임지용 선생님 가짜 얘기 나오니까 또 편하게 웃으세요. 80%가 가짜 맞아요? 네. 80%가 가짜. 그래서 제가 꼴동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된 거는 아버지가 운전수예요. 운전수다 보니까나 중국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되면서 개성분들인데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고 예. 직접 돈을 지불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개성분들은 무상까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단속이 심해요. 단속이 심하다니까 못 들어오고 정진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지불한다던가 얼마까지 팔아달라 이러면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청진부터 해령까지는 국경이다 보니까나 배낭까지 다 뒤져요. 아니 그러니까 가방은 다 뒤져요 사람들? 예, 일단 국경에 들어가면 짐을 다 뒤져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알게 된 분이가 기관사니까나 도자기를 기관사 우산 밑에다가 숨기고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아니 기관사 의자면 예, 기관사는 앉아서 운전하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우산 밑에는 안전원들이 승무 안전원들이 그렇지, 일어나란 말 나요. 못하지. 예. 그럼 기관사를 미리 다 포섭을 해놓는 거네요? 네. 북한이 도자기가 무슨 게 그렇게 많겠어요. 예, 80% 제가 가짜랬잖아요. 어떻게 알게 돼서 또 도자기 굽는 아저씨를 알게 됐어요. 도자기 만드는 아저씨. 예, 현대 도자기를 아는 아저씨를 만나서 공장을 하나 했어요. 직접이요? 네, 저희 같이 동업하는 분하고 그래서 기계를 넣고 기름값이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들고 저희가 책을 가져다 주던가 아니면
진품을 잠깐 보였다가 가져가요. 그러면 진짜 진품 사진을 보고 가짜 도자기를 직접 빚어서 네, 그분이 머리가 좋아요. 일단 가져다 놓으면 해요. 그런데 현대 자기는 보면 강택이 나요. 예, 네. 구우면 강택이 나는데 그렇지. 그 강택을 죽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금방 굽은 거는 바짝바짝 강택이 나요. 하지만 그걸 북한에 보면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달을 묻어요. 변소에다가 일부러 대박이다. 오래된 것처럼 그게 산화시키자면 이렇게 새파란 것보다 녹색스러운 색깔이 나면서 산화돼요. 근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해요? 씻으면 냄새 없어요. 햇빛만 하면 냄새 없어요. 싹 물에다 씻어서 햇빛만 24시간 받으면 냄새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짜 도자기를 만든 게 고려 청자인가요?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정도 만들었어요. 그걸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도자기를 이제 가짜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팔아길래 이렇게 돈 방석 앉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한 물건에 $10,000까지 재봤어요. 한 물건에? 네. 도자기 하나에. 뭔데요? 진짜예요, 그건? 청자, 백자, 아니에요. 종이에요. 네. 구리로 만든 거. 예, 청동을 만든 거 동. 그러면 꼴통은 제대로 된 거였어요? 아니면? 옛날 고려 때 것처럼 산화 다 시켜서 진짜가 아니네, 가짜네. 진짜인 게 하나도 없네요. 다 가짜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94년대 그걸 했는데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사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인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박이다, 대박, 진짜. 솔직히 저도 정말로 절실하게 의뢰하고 싶은 물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샀거든요. 중국 사람이. 당했어.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사서 집에다 넣는 게 아니고 한국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인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온다던가 가지다가 더 이렇게 판다 그래. 94년대 제가 그렇게 알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몇 점이나 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대충. 뭐 청자도 팔고 백자도 팔고 청자 백자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연정도 팔고. 연정이 뭐예요? 연정이란 게 옛날에 양반들이 배에다가 그 물에다 담아서 이렇게 떡떡떡떡 떨구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에 얼마에 팔아요? 비싸게 살 때 몇 달러? 그거 $3,000 줬어요. 그만한 물그릇을. 이야, 세상에. 중국인들도 그럼 진짜인 줄 알고 사가는 거죠? 그분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가짜 실수할 때 가짜를 살 때 있어요. 제걸로. 그러면 그거를 뭐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한국 사람들인데다 어떻게 해서는 눈속임을 팔아요. 이리거든. 그러니까 그 가짜 달러를 사람이 줄 수가 바로 없어요. 나예요. 제가 오늘 송인숙 씨를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요. 저는 더군다나 그 물건을 저는 연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 연변에서. 송인숙 씨 같은 네. 대박님께 구입을 했는데 어지럽다 갑자기 진짜.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눈치챕니다. 북한에 무슨 꼴통이 그렇게 많아서 예? 그렇게 진품이 계속 나오며 자기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아는가? 중국 사람이 하나 낸 데다 이랬어요. 그림을 달라 했어요. 십장수인지 뭐인지. 소나무가 있고 학이 있고 복숭아가 있대요. 그걸 달라 했는데 어디 없어요. 그래 상상을 해서 그 미술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저도 그렇게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게 시라소니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자기 사기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도자기 사기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이 된다 해서 도자기를 거기서 이제는 결심을 합니다. 예, 나는 이젠 밀수는 내 몸에 체질이 아니다. 나는 허당 밀수꾼이다. 송인숙 씨, 어떻게 가짜를 샀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게 무슨 실지 꼴통이 많겠어요. 개성에 옛날에 정배사리가 많이 가서 덕을 해서 진짜도 나와요. 하지만 진짜는 20%고 80%는 가짜예요. 자, 알겠습니다. 소설 취재를 위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자주 그 여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이런 그 도자기가 이제 제 손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오리 모양의 주전자인데 이게 청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자 오리 주전자. 제가 이제 애초에 이 물건을 그 본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한테 금관이 신라 금관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신라 금관을 사지 않겠냐. 뭐 저는 금관의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그게 굉장히 호기심이 동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틀림없이 가짜일 거야. 가짜니까 문화재를 잘 아는 사람한테 팔지 않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그 금관이 있다면 중국 뭐 중화담배라든가 장백산 담배 같은 걸 옆에서 놓고 네네. 그 금관을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정말 찍어서 바로 저한테 이메일로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금관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도 이제 믿을 수는 없죠. 모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걸 상의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금관에 여러 부속품들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럼 띄어서 한번 보내봐라.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저한테. 띄어서. 편지봉투 다 잘 싸서 이래갖고 이제 서울로 배달이 됐는데 제가 그걸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직접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봤더니 고곡이 그 금관에 매달리려면 군역을 뚫게 돼요. 이 군역이 당장 100년 내로 뚫린 군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전에 뚫린 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령 가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년 전에 가짜로 만들었다. 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판이 왔는데 하나가 띄어서 왔는데 그 금판이 동경 박물관에 있는 신라 시대 때의 그 금관, 그 영락의 오린 수법과 두드림 수법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건 신라 시대 때 금관이다. 그 부분만 보면 이렇게 이제 감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관은 값이 얼마나 가느냐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금관은 값을 따질 수가 없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무조건 그 국가 소유예요. 매장 문화재니까. 설령 그게 뭐 북한 거다 그런다면 북한에 돌려줘야 된다. 국보급 물건이고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뭘 보여줬느냐면 저한테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한 소장증과 그 발굴 경위서까지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북한 신문이나 잡지에 난 기사 모음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믿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둑들이잖아요. 도둑들이 그 물건을 갖고 북한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채잡이가 없으니까 어떤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돈을 꿨어요. 근데 이 물건을 맡기고 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조선족 아주머니는 뭐 채잡이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꿔준 모양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자꾸 미루니까 너 그때까지 물건 안 주면 이제 녹이겠다. 녹여서 내가 이거 금으로 해서 내 돈 1,000만 원 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셨어요? 샀어요? 그래 이제 샀네. 얼마 달래요? 얼마 그쪽에서? 30만 달러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3억 그때는 3억 약간 안 되는 돈들인데 그런데 이걸 서울로 갖고 가서 정말 전문가들이 보고 진품이라고 할 때 돈을 주겠다. 그때는 또 그러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이 아줌마가 지금 이걸 갖고 있으니 이 돈은 갚아주고 가라는 거야. 1,000만 원을. 그게 속임수네. 그러고 자기들 또 며칠간의 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1,5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15,000달러 정도. 지금 민망할까 봐 설명이 약간 기신데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줬어요. 줬어요. 네. 주게 되지. 그래서 너 조금만 기다려. 지금 금관을 바로 갖고 올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 한국으로 갖고 가는 건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뭐 저녁 때 가도 안 나타나요. 당하셨네. 세상에.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 상습범이다, 상습범. 그게 진짜 공간이 진짜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조선족 안 맡기죠. 아줌마한테. 예, 국보인데 그리고 돈이가 부르는 게 값인데 저는 그걸 진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뭐 눈탱이를 많이 셨어요. 그런데 또 사셨나 봐요.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네가 사기당하게 해서 그러면서 이걸 준 거예요. 사기를 100% 당했죠. 저는 이제 전혀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주니까 그냥 들고 제 가방 속에다 넣고 왔어요. 쇠 철분 냄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는데 철 냄새가. 일부러요. 야, 이 바닥은. 여기 보시면 약간 오랜 세월이 보이는 흔적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용 비늘, 잉어 비늘 같은 게 비늘 모양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약간 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이게 오리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위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오리가 벼슬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닭 주전자. 오리가 아닌데. 이제 이쯤에서 인숙 씨가 한번 보시고 본인이 만드셨던 건지. 저는 이거 툭 보는 순간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 가짜가? 이게 오랜 역사라면 물건이란 게 흙 속에 있어요. 그리고 흙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빛이 강택이 나잖아요. 광나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안에 너무나도 깔끔해요. 이게 안에. 깨끗하네. 예, 너무나도 깔끔해요. 송인숙 씨가 공장에서 만든 가짜보다도 훨씬 못한 가짜인. 예, 이거 일반 사람보다 너무 함부로만 치죠. 천연행복. 일반 사람 봐도 이게 뭐 진짜 꼴등이야. 물론 선생님도 이게 가짜일 거란 생각을 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상 이제 한국에 와서 전문가한테 의뢰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가짜긴 가짜인데 가짜라고 판정은 하지만 그래도 진짜 같은 가짜다. 속상하니까. 위로하는 거지. 아니 아무튼 저 두 분 덕분에 밀수의 신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숙 씨는 그 밀수 일을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청진 시 상호학교 그 디자인학과 졸업해서 청진시 철도 양복점에 들어갔어요. 철도 양복점이라는 거는 한경북도 모든 철도원들이 옷, 모자, 뭐 동복, 양복 다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 거기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나 아무리 철도라도 배급하고 돈은 주지만은 밀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 기술 가지고 왜 이게 있어야 되니? 하고서 제가 적을 걸어놓고 나서 그때 북한이 부상동보 그리고 장군님 잠바, 유키코 바지 그게 출시됐어요. 유키코 바지.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수남장마당에다 넣고 또 돈을 벌게 됐어요. 유키코 바지는 뭐예요? 유키코 바지라면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유키코 그 바지 있었어요. 그 유키코 바지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어서 내다 팔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국경에서 살면 이제 군인들을 잘 사귀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는 거를 이제 사주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이제 또 밀수를 잘할 수 있는 이제 영업 비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얼굴도 예쁜데 밥도 잘 사주네요. 이렇게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원조시네요, 원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예요. 네. 뭐 진짜 안 해본 게 종류는 엄청 많아요. 난 너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예.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좀 이렇게 교제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맞아. 교제요?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경 경비대 군인이랑 이제 연애까지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털어놓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국경 경비대원 중에 인기가 많았을 텐데 선영 씨가 골랐으면 얼마나 멋진 남자였을까요? 그 군인이 좀 멋있었어요. 이제 북한 남자들은 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자친구는 키 176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일부러 그 사람을 연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3월 달이었는데 저희 생일이 3월 달이에요. 밀수를 하면 저희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물구멍이 이제 압록강 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거기 슬금슬금 오고 저희도 물길러 가고 이래요. 근데 군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화하는 걸 다 눈 감아줘요. 그래서 저는 물길러 갔다가 이제 저희 대방한테 좀 생일 케이크랑 뭐뭐 시계랑 뭐뭐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 딱 들고 지금 쫙 집에 가는데 이제 그 초소 옆에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장난하시냐고 지금 중국 사람이랑 대화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동네 소문이 자자했어요. 쟤는 좀 까탈스럽다. 쟤는 제 근무 시간에는 이제 상관이 나와서 뭐 좀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이구야. 되게 깐깐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못 걸렸구나. 전 되게 겁을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압록강을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살짝 뭐지? 저 분위기 뭐지? 이러고 그래서 전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웃어요. 비실비실. 그래서 왔잖아요. 말씀하세요. 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차도남이야. 그리고 이제 제 생일 하루 앞두고 이제 케이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얘가 군무인 거예요. 이 군인이. 그래서 이거 자존심도 있고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냥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데 좀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네요. 받았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받고 집에 들여다 놓고 이제 고양이 담배 있잖아요. 그거 딱 사가지고 줬어요. 갖다 감사하다고 주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주고 이랬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할 거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말에도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게 놀았는데 춤도 되게 잘 추는 거예요. 처음에 봤는데. 네, 근데 춤을 좀 자꾸 실컷실컷 봐요. 그래서 총각이니까 아가씨를 보겠지 이러고 재밌게 놀고 이제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또 이제 자기 대원을 보내가지고 초소에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그 초소 막이 있어요. 초소 막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보지도 않고 딱 멀리 보면서 저보고 헛가닥 맞아요. 헛가닥 그러면서 나랑 사귀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제가 찬물 끼얹는 건 아닌데 저희가 북한에서 했던 특급 밀수 비법을 듣는 거 맞죠? 이게 중요하니까. 밀수 비법 듣는 거 맞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나랑 사귀자. 네, 사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 군대 갔고 이제 1년 기다리면 온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넌 내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여자라 만들 거야. 아니 내 여자라 만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돼요.
다른 여자 알아보시라고 그러고 저는 뛰쳐나가가지고 집까지 뛰어들었는데 막 가슴이 막 쿵쿵거리고 막 무슨 기분인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북한 군인이 아주 그냥 박력 넘치는 직진남이네요, 그냥. 예, 근데 거절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이? 저한테 이제 그 비법이 안 먹히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 군인이. 군인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군대 나오기 전에 뭐 어느 돌격대도 나가서 청년 동맹위원장도 했었고 성격 좋고 똑똑하지 어머니 이런 사람 사이감 괜찮지 않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점점 접근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전속 카바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카바꾼 얘기구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네요.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끝까지 거절했으면 아마 어떻게 되실 거예요? 자주 집에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렇죠.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게 아니고 너무 똑똑했어요. 예, 위에 상관들하고도 이제 협상 같은 것도 잘하고 예, 되게 믿음직한?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왠지 똑똑한 사람한테는 끌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 마음도 슬슬 열렸죠. 협상력이 대단한 남자 같아요. 예, 맞아요. 말 잘. 그래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살거나 뭐. 되죠. 왜냐하면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밀수꾼에게는 이제 카바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얼떨떨한 군인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막 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대장이나 뭐 이런 중대장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카바를 하는데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이제 징계를 먹어요. 네, 징계를 먹으니까 밀수 물건은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빼요 그냥. 그러면 우리 물건은 아예 중대에 들어가고 다 몰수당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밀수꾼에게는 카바꾼이 엄청 중요하죠. 그 어떤 카바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집의 재정과 운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카바꾼 그 군인 말이에요. 정민우 중대장하고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상남자인데 대부분의 그 북한 군인들은 다 정민우 중대장 같아요? 저도 커버한 적이 많고요. 이제 그다음에 여자가 뭐 계속 지근덕거리던데.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증거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제가 그거는 이 민우 삼촌 거 인정을 하는데 나도 밀수꾼이지 않나요? 근데 아니 뭐 잘생겨서리 지근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전후 사연을 다 떠나서 내 최종 목적은 밀수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중대장급이면 괜찮은 거예요, 민우 중대장님? 아니 근데 민우 삼촌 중대장을 떠나서 뽀다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정황이 있으면은 와 이러면 밀고 나가서 자기 단계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선영 씨 그러면은 그 국경경비대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가장 든든했거나 큰 혜택을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항상 나만 믿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동네가 밀수촌이다 보니까 항시 가택 수색이나 이런 거를 많이들 해요. 오는구나.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그룹바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이제 검사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아무리 카바꾼이 뭐 백이 있고 해도 근데 더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황동을 좀 사가지고 황동이. 예, 구리가 있거든요. 그거 중국에서 원하니까 이제 보내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이제 집에다 다 이제 짐꾼을 써가지고 다 넣어놨는데 이제 저희한테 팔았던 분이 이제 포자질 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 몰수당했어요. 예, 그게 저희 전 재산의 70%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상태 보더니 아니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다시 벌면 되지. 그러면서 그 이후로 또 한 30% 남은 돈으로 밀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밀수 카바비도 안 받고 심지어 다른 집 거 이제 카바선 비용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대단하다. 네, 원천을 좀 불려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황동 팔았던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짜서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건 뺏어서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고 네. 그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네, 참친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똑똑똑. 그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 덕에 어떻게 보면 선영 씨는 조금 편하게 밀수를 좀 하셨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네. 오케이? 저 돈 많이 벌죠. 네. 군인 덕분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좀 장사 쪽에서는 조금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를 제가 좀 하거든요. 이제 시장에 가면 겨울이다 이러면 겨울에 뭐가 필요한지 목도리 이런 거는 가죽 장갑 있어요. 가죽 장갑은 라진 선봉에서 오거든요.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대방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래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라진 선봉에서 들어오는 장갑이랑 이제 저희 장백에서 받는 장갑이랑 또 재질이 틀려요. 장백이 더 좋아요.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제 장마당 쫙 풀었죠. 그 가격보다 싸게. 예, 그래서 대박 쳤던 경우도 있고 이제 마늘도 이제 대박 쳤던 사건이 있어요. 마늘? 네, 예. 마늘이 사람 최고네. 언제냐면 5월달에 이제 마늘이 거의 묵은 마늘이 없어질 때예요. 예. 예. 시장에 갔는데 싹이 이만큼 난 마늘들이 너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을 주문해가지고 또 엄청 대박 한 70% 남긴 네, 그런 사건. 그러면 국경 경비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밀수의 또 다른 파트너가 또 있습니까? 사실 뭐 국경경비대도 있는데 국경경비대는 카바를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밀수꾼들 같은 경우는 짐을 날라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도 해령에서 밀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짐 운반꾼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장마당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좀 한 10대 중반 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돈 좀 벌래?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어떤 물건이냐? 그러면 좀 나간다. 그러면은 구리예요, 100%. 그러면 그때 협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구리를 옮기다가 들키면은 바로 저희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을 저희가 높게 불러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아닐 때는 좀 낮게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를 이제 옮겨준 경험이 있고요. 그걸 갖다 주니까 그때 군인들이 소달구지 썰매, 소 썰매에다 그걸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 서너 번을 해줬어요. 서너 번을 해주다가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에 할 때 저희한테 이제 좀 돈을 안 준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가 저희가 그거를 해령 꽃제비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령 분주소에 저희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저희는 날랐죠. 다른 지역으로. 야, 꽃제비들도 그 밀수에 도움이 되는구나. 꽃제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장에는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꽃제비들이 지금 상인들이 딜을 봐주고 있어요. 지금 성주 씨가 그 꽃제비 시절 때 이야기를 하는데 평양 토백이시잖아요, 우리 민희 씨. 평양에 사실 때 꽃제비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평양에서? 있구나. 평양에 그 통일거리라고 장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막 몇 살이지? 한 요만한데 5, 6살, 7살까지 되나? 그런 애들이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누나 던져 100원만 계속 그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평양에 그러면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와서 뺏어가고 그거 달라고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만 보니까 고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잡아가면 또 나오고 거기서 밥을 안 주니까 고아원에서 애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 통일거리 그쪽에 되게 많아요. 네, 밥 잘 사주는 우리 예쁜 밀수 누나 선영 씨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선영 씨가 또 꽁꽁 숨겨둔 밀수 비밀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은아 씨가 퀴즈를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튜브가 제 손에 하나 있는데요. 북한 미녀 밀수꾼 선영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이 튜브에 무엇인가 담아가지고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뭘 담았을까요? 네, 이 튜브에 실어서 보냈던 물건은 정답 나와주세요. 뭘 싫어? 정답이 나와요?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만지한 돼지입니다. 돼지가 취했어. 만취했네. 남자 이분해지네. 남자 돼지. 슈퍼 시어서 화장됐어요. 아이섀도우도 했어. 약간 밑에는 수학 같은데 위에는 완전 돼지야. 여기 앉는 거가 이제? 아니, 신발이. 만취했어.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받아요. 자, 이제 돼지가 있고 튜브가 있습니다. 1단계 어떻게 해요? 1단계는 이제 일단은 죽에 술을 타요. 40도짜리 술을 타서 돼지로 죽을 줘요. 그러면 돼지가 먹어요. 네, 돼지가 먹어요. 그 먹이기 전에 좀 굶겨요, 얘를. 굶겼다가 이제 밀수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이제 대방하고 약속을 해요. 우리 몇 시에 밀수를 하자 이러고 그 타이밍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술은 얼마나 먹여요? 술을 이렇게 한 병? 40도짜리 한 병을 큰 타요. 거. 네, 400ml짜리 정도를 40도짜리 한 병을. 예. 한 병. 먹여요. 두 개를 사서 먹거든요.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돼지가 자요. 취했어. 어머. 자요? 네, 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압력끈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루마에 싣고 이제 나가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튜브에 싣는데 빈속에 술을 먹어서 그러면 이제 압력까지 가요. 네. 가서 이제 튜브에 실어서 이제 실어서. 보내거든요. 실어서 앉아 여기다 앉혀요. 네. 라이 뭐야? 여기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물살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튜브를 가지고 와요. 북한까지. 아,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이어서 제가 고맙습니다. 여기 끌고 가는 거야? 크다 이러고 끌고 간다고? 술 먹은 돼지.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누군지 모를 돼지님께 박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돼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 하필 북한 돼지를 중국에서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러게.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물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중국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북한의 약초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중국보다 싸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요구를 해요. 돼지를 보내달라, 염소를 보내달라, 뭐 개를 보내달라 이렇게. 저도 돼지 밀수를 해봤는데 새끼 돼지를 밀수해요. 네, 근데 중국에서 돼지가 너무 크고 너무 잘 먹여서 살이 많이 쪄서 그 새끼를 못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북한 새끼 돼지를 많이 요구해요. 네네네. 잠깐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영 씨. 네. 왜 술을 먹인 거예요, 지금? 돼지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꽥 이게 아니라 꽥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밀수를 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다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숨어 있던 그런 사람 다 튀어나와가지고 치워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한테만큼 술을 먹여서 이제 보내는. 재우려고. 네, 소리를 못 내게 이제.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혹시 이렇게 보낼 때 술을 먹이나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이제 안 먹여요. 이제 다른 동물이라 하면 이제 개나 염소, 뭐 양 이런 게 있는데 염소나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정도. 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입을 이렇게 제가 좀 그러다가 이제 쟤네들 막 가다가 이제 그 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버티거든요. 딱 버티면서 소리를 크게 내요. 그때는 이미 강에 들어간 상태여서 누가 덮치러 와도 이제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 그래서 걔네들은 술을 안 줘도 돼요. 저도 이렇게 염소를 많이 밀수를 했는데요. 아유, 안 줘요, 그럼.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염소도 이제
이제 군기입니다. 군기였다가 이제 내가 넘길 임박에 네. 비지를 많이 먹여요. 두부 비 깡치를 많이 먹이면은 가이들이 정신없이 먹고 갈증을 느껴요. 소금도 먹여요. 그럼 소금하고 비지를 먹으니까 갈증을 느껴서 실컷 또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먹여서 이제 딱 보낼 때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 20마리 중에서 가장 한 마리 코치를 잘 길들여요. 그 2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길을 잘 들이면은 가는 대로 줄을 따라서 절절절절 따라가요. 그 밤에도 야밤에도 염소는 한 마리 앞에서 손코를 끄는 게 있으면은 100마리도 그 뒤를 따라 절절 다 따라갑니다. 그런 미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래. 진짜 이렇게 이제처럼 그 줄을 따라 갈 때는 하얀 것들이 자 수행쳐서 가는 거 보면 자 수행쳐서 가는 거 보면 정말 멋있어요. 아니 선영 씨 이렇게 기상천외 방법도 알고 계시고 남친 덕분에 돈도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가 그럼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는요, 이제 밀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밀수가 북한에서 인정한 그게 아니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밀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많이 벌어도 언제 내가 깜방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렇죠. 예, 이제 높은 데서 딱 검열이 들이닥치면 코걸이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단지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아니다. 조금 미래가 없겠다. 예. 그래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지금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 과를 정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돈이라면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 게 밀수였다면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제가 흐름을 착 보니까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네.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학과로 선택해서 이제 갔어요. 네. 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네, 지금은 이제 대학교가 저는 집이 울산인데 이제 학교가 창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캠퍼스를 즐기면서 네, 공부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했어요, 안 했어요? 기본이죠. 봐봐. 벌써?